내 맘대로 되면 그게 사랑인가요? 최악 연애 포트폴리오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안녕하세요. 이생망 18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저는 이세훈 PD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형 인간 윤 PD입니다. 네,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난 윤 PD가 새해를 맞아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연말에 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네. 물론 저도 일이 좀 많았는데 특히나 윤 PD 같은 경우는 이제 개편과 또 어떤 그 코로나 검사 근데 제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제가 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일하다가 확진자와 접촉하는 바람에 저까지 검사 대기 상태로 집에 있어서 사실 연말 부득이하게 첫째 주를 못 나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또 스케줄 조정이 좀 너무 어려워서 한 주 더 쉬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팟캐스트 그 메인 공지 게시판에 수정을 해놨는데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찾아서 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다음에는 혼자 녹음하셔가지고 공지로 올리세요. 아셨죠? 네, 그래 볼게요. 뭐 저도 한가했던 건 아니니까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좀 정리가 좀 잘 됐고 정리가 좀 잘 된 상태로 오늘 이렇게 녹음을 다행히 할 수 있게 됐고 그 사이에 많이들 좀 떠나신 느낌이에요. 저희가 진짜 망한 줄 알고. 그러게요. 근데 또 저는 좀 한 주 업로드 안 하면은 즉각적인 반응을 좀 기대했었는데 정말 1도 없었어서 왜 이번 주는 안 올려주세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망해도 사람들이 전혀 신경을 그러면서 진지하게 그만할까? 그냥 이참에 그만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이제 댓글을 소개할 건데 정말 다행히도 몇 분께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러고 보니까 근황 뭐 없나요? 윤 PD님? 근황? 전 면허를 땄고 면허 작년 마지막 날에 땄습니다. 뭐 쉽진 않았죠. 그리고 면허 따고 아침 방송으로 옮겼어요. 그렇죠. 아침에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이제 시사 전문이라고 놀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시사 전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90년대 아니 90년대도 아니구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안 된 모양이네요. 음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내일 성공 뭐 하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내일 못 틀지? 못 들어. 이렇게. 전 올드팝이 정말 취약한데 올드팝을 선곡하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이 한 권씩 다들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팝 백과사전 같은 그런 책들을 한 권씩 두고 요새는 근데 워낙 그 음원 사이트에 다들 특화돼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음악. 이게 또 음악. 이게 평소에 음악을 참 좋아하던 사람이라도 이게 일이 되면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계속 폴더링을 하고 있어요. 질립니다. 이거는 몇 년도지 이 노래 뭐. 제가 이거 앞으로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걸 제가 직업으로 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제가 AI를 이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워낙 AI들이 큐레이팅을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감성으로. 그러니까요. 저희의 큰 숙제이기도 하죠. 앞으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윤 PD가 저희가 어렵게 녹음을 재개했지만 컨디션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좀 감안하시고. 저 위험이어가지고 갑자기 트름을 하면 어떡하죠? 알겠습니다. 편집을 저는 보통 다 살리는 편인데요.
아닙니다. 예. 뭐 트름도 또 눈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휴식하면 나옵니다. 또 그렇게 또 몸이 또 그렇게 또 정리가 잘 돼 계시네요. 예. 그게 사회하죠. 매너 있는 신체 생리 구조. 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저희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크리스마스와 이제 1월 1일이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근이 선배님은 안 하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날 업로드를 했습니다. 본인은 쉬셨죠? 예? 네. 크리스마스에? 네. 저희 마지막 업로드에서 17화. 제가 크리스마스 날 업로드를 했거든요. 저 전날에 제가 편집해서 드렸잖아요. 예, 제가 정말 빨리 해서 드렸죠. 본인이 금요일에 쉬시겠다고. 아니 근데 편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좀 뭐 업무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기일 테니까 일단은 저희가 좀 약간 텐션이 떨어지거나 컨디션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시더라도 감안을 좀 해주시고. 네, 지금 제가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퇴근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체력이 떨어져 있어요. 전 뭐 거의 집에 갈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네, 지금 좀 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거의 하루의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가지고 빨리 취침해야 되거든요. 예. 네. 자, 빨리 자러 가야 되니까 댓글을 빨리 읽어볼게요. 간만에 또 소개를 해보네요. 애플에서 리진양 표도리님. 이건 아이디가 리진님인가 그분이랑 비슷하다. 진양 표도리. 자, 고양이 이름을 쓰신 것 같은데 표도리, 진양이 표도리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목소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게 해주는 윤 PD님. 스윗한 목소리로 얼굴도 왠지 훈훈할 것만 같은 훈 PD님. 매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정말 어느 화는 제 얘기 같아서 극공하고 어느 화는 분노하게 됩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라고 했는데 저희가 2주 동안 쉬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봐주시죠. 팟캐스트의 한잉의 다량님이 어렵네요. 너무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입시가 끝나서 어제 라식을 한 고3이에요.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서 이 생방을 찾아 듣게 됐어요. 라디오를 직접 찾아 듣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 재밌네요.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지만 지금은 보낼 만한 사연이 없네요. 유유유. 이제 곧 대학교 가는데 가서 연애를 하게 되면 재밌는, 슬픈, 화나는 사연 가져올게요. 히히히히. 윤PD님, 훈PD님 이생방 화이팅.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입시 잘 끝나셨길 바라고. 어떡하나요? 또 신입생분들 또 어떡하나요? 20학번, 21학번들 어떻게 하나요? 어쩔 수 없죠. 비대면으로라도 이제 줌으로 38번 나 네가 마음에 든다고 보내주십시오. 스케치북에다가 38번 나 네가 마음에 든다. 번호 좀. 좋네요. 네. 줌에서 교수님이 보는 앞에서 네. 몰래 약간의 사인을 넘기시면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졸업을 연기하는 4학년들이 늘어났대요. 진짜요? 또 취업 시장도 워낙 안 좋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사회로 뛰어드는 게 부담이 많이 돼서. 예. 저도 지금 졸업식을 못한 지 1년째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또 졸업식 시즌인데 또 졸업식을 못 가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번엔 제가 졸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보니까 오프라인 졸업식을 추첨을 하더라고요. 진짜? 예. no. 신청자 중에 몇 명만 가서 이제 학사모 받고 사진 찍을 수 있게 졸업 수여식을 할 수 있게 추첨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그 졸업식이 없어졌어요. 예. 옷만 빌려줘요. 사진만 찍게. 참 안타깝네요. 식이 있었으면 제가 상 받았을 텐데요. 1학번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댓글 한번 볼게요. 애플에서 어디로 갔죠 님.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 망친 올해 21살이 되는 팬입니다. 처음에 윤님이 인스타에 이생방 홍보해 주셔서 듣게 됐는데요. 저는 연애에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남 연애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진짜 거의 모든 화를 다 들었어요. 존재미예요. 이러니까 개콘이 망했지. 호호. 아무튼 응원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연애를 하겠죠. 그때 두 분이 해주셨던 조언들을 잘 떠올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언젠간 연애하실 수 있을 거예요. 21살이면 뭐. 불현듯 찾아옵니다. 불현듯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분, 좋은 분을 꼭 골라서 연애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업로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신 분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0787007님이
두 PD님들 본업에 많이 바쁘셨나 보다요. 여기서 약간 뭔가 보다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니들이 왜 바쁘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런 거지? 느낌. 금요일인데 업데이트 안 되었어요. 부드럽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 일주일을 이거 듣는다고 사는 저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유. 네, 다음에 발가락님이 또 네이버에서 약간은 격양된 느낌으로 종료됐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이어서 또 HBB님도 왜 안 올라오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여기 또 대댓으로 또 한 명 있는데. 대댓 또 있었나요? 네. 네, 뭐라고 남기셨었나요? 그걸 보면서 그분은 저희 좀 자주 해주시는 분인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이었나요? 그 078007님의 대댓에 네네. 와랑와랑 또와랑님. 와랑와랑 또와랑님. 네. 저도 이번 주 업로드 기다리고 있던지라 계속 새로 고침했는데 끝끝내 금요일에 업로드가 없어서 아쉽게 한 주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또 사과드리고 싶은 게 이게 보통은 그 메인 공지를 수정하면은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 동시에 적용이 돼요 한꺼번에. 네. 근데 네이버가 적용이 안 됐어요. 아 진짜? 예. 그래서 또 혼란을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이 시스템에 이런 오류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고양이가 야옹님도 애플에서 이생방 어디 갔나요? 이생방 금요일마다 챙겨서 듣고 있습니다. 2주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네요. 저만 모르게 망했네요. 저희가 망하면은 고양이가 야옹님 아실 거예요. 네. 예, 알게 망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시 마시고. 그렇게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호락호락한 성격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조용히 안 나갑니다. 네. 예, 나갈 때 그렇게 막 되게 예의 바르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저 소란 피우는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시끄럽게 나갈 겁니다. 애플에서 꾸운밤님이 금요일인데 왜 안 올라오죠? 전 남친이랑 같이 듣던 이생망 어느새 혼자 듣고 있네요. 웃음. 이별 후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 생각을 멈추려고 계속 이생망만 들었어요. 17화 비슷한 이별을 했는데 그 취업 그건가 같죠? 그렇죠. 저도 저한테만 똥 차고 다른 사람한테는 벤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을 바로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똥차보다 나은 사람 많다. 그 사람이 똥차인 걸 염두에 둬라는 말에 붙잡고 싶고 또 붙잡다가도 정신 차리게 되는 것 같아요. 17화만 5번은 들은 것 같네요. 아는 언니 오빠가 해주는 말 같아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매일 이 생방 들어가면 이겨내는 중인데 왜 업로드가 안 되는 거죠? 두 분의 조언 더 듣고 싶어요. 유유. 이번 주에 꼭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꾸운밤님의 댓글을 보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래도 헛되지 않았네요. 네, 저희 걸로 또 위로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지금 이 아쉬운 문자 보내신 분들 뭐 메일로 주소라도 보내주세요. 제가 사비로라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이거 거울 어때요? 집으로 가는 게 소희연입니다. 굿즈가 나왔나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프로그램. 그거 어디서 나셨나요? 창고에 쌓여있던 거 지금 나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져왔습니다. 예. 나쁘지 않네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팟캐스트 이렇게 애플,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되죠? sbsloveisover@gmail.com인데 지금 사연이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네, 2주 동안 많은 청취자분들도 떠나셨고 지금 사연도 거의 뭐 바닥입니다. 지금 가뭄이에요. 메일이 안 와요. 네. 알림이 안 와요. 알림이. 제가 그래도 그 메일 알림 소리가 핸드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켜놓고 이제 핸드폰을 두다가 메일 소리가 띠링 울리면은 하나 왔나? 이렇게 가보면은 구글 단체 메일 뭐 이런 거. 구글에서 뭐 개인정보 이용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계속 오고 있고 정작 사연은 안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연을 짜고 짜서 고민하셔서 주작이라도 해보세요. 장문하셔서 하나라도 좀 보내주시면은 주작하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뭐 주작인 거를 좀 눈치채더라도 한번 좀 트라이 해볼게요. 예, 그래도 오늘 사연 좀 골라봤습니다. PD님. 깁니다. 일단 좀 길어요, 여러분. 듣기 전에 염두에 두시고 사연에 좀 템포가 길기 때문에 차분히 천천히 한번 필기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려 A4 4장 분량입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이게 내용이 애매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좀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윤 PD님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은 차분하게 한번 좀 여러분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퇴근 50분 전입니다. 저희 지금 초침 맞춰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녹음을. 그럼 윤 PD님이 아주 맛깔난 소개로 한번 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일하면서 몰래 듣고 있는 25살 청취자입니다. 맨날 재미있게 듣다가 이렇게 사연을 적으려니까 뭔가 부끄럽네요. 저는 항상 남자친구를 만날 때 나이 차이가 좀 크게 나는 남자친구들만 만나곤 했는데요. 사연을 적으려는 건 9살 차이가 났던 남자친구와의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20살 때 1년 정도 짧게 연애를 하고 21살이 되던 해에 9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를 소개받게 됐습니다. 소개받을 당시에는 9살 차이라는 것을 모르고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항상 예약이 차 있던 곳에서 소개팅 장소를 잡았다 해서 사실 소개팅보다는 먹으러 간 게 큽니다. 많죠. 네. 처음에 얼굴을 보고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이를 딱 알고 났을 때는 앞자리 수가 다르다는 느낌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뭐 나름 대화도 잘 통하고 공통점이 많아서 나이 차이가 신경 안 쓰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러 가자기에 식당 주변에 있던 투다리에 들어갔습니다. 김치 우동이 맛있죠? 네, 저는 참고로 술을 좋아하고 즐겨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 주량도 소주 6병 정도로 쓰는 편입니다. 네, 술이 약했던 그는 저보다 먼저 술에 취해 애교를 부리고 그런 모습에 좀 귀엽다라고 생각을 했고 며칠 뒤에 고백을 받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여느 커플과 마찬가지로 좋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분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와 직장이 차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항상 등교할 때 태워다 주곤 했는데 그래서 더 고마움과 애정이 커졌습니다. 저에게 맞춰주려는 모습이 많았고 그래서 더 고마웠고 그래서 더 좋은 감정이 커졌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1년 반 정도, 저는 22살, 남자친구는 31살이 되었을 때 저는 중요한 시험으로 항상 학교와 집으로 가며 힘들고 지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공부에 바쁜 와중에도 오빠에게 소홀하자는 소리가 듣기가 싫어서 짬내서 얼굴도 보고 데이트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 내내 보지 못한다며 항상 찡찡거렸고 가뜩이나 힘든 저에게 더 큰 힘듦을 주었습니다. 오빠를 만난 1년 반 동안 정말 학교 끝나고 매일 오빠를 봐야 했고 친구들조차 보지 못하며 저는 1년 내내 오빠를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좋았고 그가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오케이. 응? 그런데 제가 중요한 시험이라 집중하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를 오래 보지 못하고 일주일에 2-3번밖에 보지 못한다면서 진짜로 화를 내더군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싶었는데 나중엔 이건 아니지 싶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내내 저희 집 앞에서 4시간 동안 저를 기다리는 모습에 감동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습니다. 다시 만나면 안 됐고 다시 만난 저를 망치로 때리고 싶다군요. 오한마 가지 말고. 네. 우여곡절 끝에 시험을 다 보고 4학년 막학기를 다니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이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나름 낭낭하게 만나고 있었죠. 저희 학과는 졸업시험을 보면 되는 거여서 다른 4학년들보다는 여유롭게 학교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더 오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좋은 사이로 발전되나 싶었습니다. 오빠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사건이 있던 당일날 오빠가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평소보다 예쁘게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곳 갈 곳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평소보다 빡센 화장과 옷도 신경 쓰면서 입었고 오빠도 평소와 다르게 깔끔하게 정장식으로 옷을 입었더라고요. 저는 좋은 곳이 어딜까 하면서 기대를 부푼 마음이었고 오빠도 표정을 보니 부끄러워하며 약간 긴장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 타고 가면 갈수록 산속으로 들어가기에 뭐야? 설마 이 오빠가 산속에 식당을 예약했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오빠네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가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산 중간에 있는 막 백숙 팔고 오리훈제 막 팔고 그런 곳이요. 오빠네 어머님이 식당을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당황도 했고 예쁘게 입고 오라고 한 이유가 어머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 엄마 식당 들어가자. 아버지랑 너 기다리고 계셔.
아니 아버님 어머님 뵐 거면 말이라도 하지.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아이, 내가 다 했어. 잘했지. 빨리 들어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자기 부모님은 왜 인사시키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재촉하기에 일단 들어갔습니다. 식탁엔 아무도 없었고 백숙이 차려진 상에 오빠네 부모님이 앉아 계셨고 저는 긴장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어르신들에게 잘하는 저지만 아무래도 남자친구 부모님이라고 하니까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갑자기 온 자리라서 정신없이 밥을 먹고 그 부모님이 질문하시면 저는 대답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에 어머님께서 아들이 결혼 옮기는 차인데 너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이번 연도로 꼭 날 잡았으면 좋겠다. 2년 정도면 오래 만났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셨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오빠와는 나이 차이가 있지만 결혼은 내가 졸업하고 직장도 가지고 난 뒤에 생각해보자는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빠가 그때 딱 제 편을 들며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오빠라는 새끼는 웃으면서 그래 우리도 얼른 결혼하자 이러면서 바보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했지만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합의를 받고 저는 졸업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은 제 편에서 이해해 주셨지만 어머님은 아니시더군요. 듣자마자 표정이 굳으시더니 자기 아들은 직장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너 하나 기다리면서 몇 년 있어야 하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자퇴하고 결혼하라는 어이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냈고 오빠에겐 이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했는데 그 새끼 입에서 나온 소리 그래 어차피 너 가지려는 직장 박봉이잖아. 돈도 얼마 안 된다며. 그냥 주부하면서 내조나 해. 나 나이 많아서 내조 필수. 진짜 이랬습니다. 진짜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저는 제 직장 가지고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자가 무슨 직장이냐부터 시작해서 오빠가 돈 잘 벌면 말도 안 합니다. 자기도 한 달에 210만 원 벌면서 무슨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제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든 오빠의 한마디 나이도 어리면서 무슨 고집이 그렇게 있어. 그냥 결혼하자만 하는 거야. 왜 그래 어린애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 자리 박차고 나와서 택시 잡아서 나왔습니다. 잘했네. 뒤에서 제 이름 부르고 막 혜연아 뒤에서 제 이름 부르는데 무시하고 강 나왔어요. 산속이라서 택시비 더블 불러서 겨우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고 몇 번 무시하다가 이렇게 끝내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빠를 일단 만났습니다. 오빠는 울면서 빌었고 저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기가 미쳐졌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울면서 한다는 말이 9살 차이니까 집에서 놀면서 내조하라는 말이 너한테 그렇게 상처가 될 줄 몰랐어. 진짜 욕해도 될까요? 자기는 2년 동안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자기 옆에서만 있길 바라는 새끼에게 그리고 내 인생보다는 자기 내조가 먼저인 새끼에게 제 인생을 맡기고 싶진 않았고 저는 헤어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집 앞에서 매일 제 이름을 소리치며 불렀고 혜연아! 저는 항상 집에 갈 때 아빠가 혜연아! 앞에서 마중을 나와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딴 놈 만나서 더 사람 만나는 걸 신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저 직장생활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이 차이는 6살이지만 저한테 잘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잘하려고 하고요. 한두 번씩 꼰대짓 할 때마다 전남친 이야기를 해주면 잘하더라고요. 웃음. 물론 나이 차이 나는 분들, 잘 만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그래서 나이 차이 신경 안 쓴 거고요. 근데 저는 저런 똥차를 만나서 정말 나이 차이 나는 연애는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지금 남준도 6살? 의식의 흐름? 그래도 9살 아닌 것에 감사하며 만나고 있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어쨌든 사연자분은 네. 기본적으로 네. 나이 차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연애하실 때. 그리고 또 끌리는 남성분들이 주로 연상인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 9살 차이 나는 남자분은
나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네. 나이값을 못하는 남자예요. 심지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윤 PD님 네. 사연을 읽어봤는데 네. 윤 PD님은 나이 차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연애할 때? 나이 차라. 윤 PD는 아래로 뭐 너무 내려가면 미성년자니까. 근데 저는 아래는 솔직히 네. 만날 수 있을까 싶어요. 제가. 연하를요? 네네.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좀 대할 때, 특히나 남자인 친구들을 대할 때 굉장히 편하게 캐주얼하게 대하는 게 좀 커가지고. 남자 동생들을 좀. 좀 가격하게 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뭔가 그 친구들에게 그런 연애할 감정의 여지 자체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연하와. 근데 그 연하남이 예를 들면은 훅 들어와. 누나 뭐야 이런 거 하지 마 나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이 새끼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그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연하남이 누나 밥 먹었어요? 뭐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약간 심쿵 포인트가 될 때가 있잖아. 연하남들이 던지는 한마디에 약간. 그런 것들은 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 연하랑 한 번 썸 타본 적 있거든요. 1살 연하랑. 네. 근데 나는 그 포지션이 좀 싫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는 그 포지션이 그냥 그게 좀 싫더라. 윤 PD는 좀 나이가 어렸을 때 좀 썸을 탔을 테니까. 제가 21살이고 그 친구가 20살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동년배네. 근데 사실 뭐 큰 차이가 아니잖아. 근데 저는 선배 입장이고 후배 입장으로 대하다 보니까 뭐 그쵸, 그런 그쵸. 데서 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학 신입생 때는 2학년 또 되게 높아 보이기도 하고 1학년들한테는 뭐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위로는? 위로는 사실 그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 그런 생각해본 적이 잘 없는데 근데 지금 윤 PD 나이를 고려했을 때 몇 살 연상까지는 큰 상관이 없겠다 나는.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다. 결혼 이야기 안 한다고 가정하고. 결혼 이야기는 일단 빼고 연애만. 어려운데. 벌써 28인데? 너무 입에 안 붙는데요? 28인가요 벌써? 네. 언제 그렇게 갑자기 28이 됐어 왜? 제가 3년 차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저희는 보통 이제 횟수로 그러니까요. 연차는 횟수로 치기 때문에. 제 말이에요. 예. 3년 차. 왜 3년 차야? 몰라요. 어쨌든 지금 위로. 윤 PD가 28살인데 연상의 남자. 한 33인데? 한 5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4-5살까지는 뭐 괜찮은데 크게 고민 안 하고. 근데 진짜 너무 잘 맞는다, 너무 잘 맞고 이런다 그러면은 쉽지 않겠는데. 근데 액면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당연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거 늙어 보인다잖아요. 근데 어쨌든 만났잖아 이 사연자분은.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딱 액면가가 딱 있어 보이면은 감정이 안 생기죠. 네. 액면가 초동안이라고 한다면 8까지 8 너무 많은데요. 그럼 36인데요. 안 되겠습니다. 35으로 하겠습니다. 35? 네. 지금 윤 PD 나이라면은 7살 연상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사귀어볼 수 있다. 네. 35. 너무 많네. 알겠습니다. 진짜 만날 것도 아니잖아. 선배님은요? 진짜 만날 것도 아니잖아. 그래도 너무 많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사실은 연상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나이 차에. 예? 지금 제 나이 생각하면은 연상이 좀 꺼려지긴 하죠. 근데 제가 윤 PD 나이였을 때는 저는 위로는 크게 신경 안 썼어요. 몇 살도? 뭐 10몇 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와. 에바탱. 실제로 뭐 연애는 안 해봤지만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물론 저도 뭐 이제 액면가라든가 액면가라고 말은 좀 그렇지만 이제 동안이신 걸 좀 선호하고 그렇죠. 그래도 누나라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따졌겠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연상도 되게 많이 만났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0을 넘어가다 보니까 연하를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최고로 나이 차 많이 났던 게 7살 연하까지 만나봤는데 제가 30대 초반에 7살 연하니까 20대 중반에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엔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친구의 입장은 또 달랐겠지. 왜냐하면 서로 저희도 나이 얘기 안 하고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처음에 막 구체적으로 막 처음에 이제 썸을 좀 타다가 그래서 몇 살이에요가 나왔으니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그냥 되게 아니 만남이 좀 외국에서 만나나 보지? 외국에서 만난 것도 아니야.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어린. 나도 근데 너무 어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망설이다가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게 연애가 그래도 한 몇 달 지나고 1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대 차이? 세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있고 그 친구 때문에 그 세대의 언어를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공부를? 공부라고 할 것도 없어. 카톡 하다 보면은 습득을 해야 돼. 서로 톡하다 보면은 요새 친구들은 이런 거 쓰는구나. 막 이렇게 된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이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연애가 쉽진 않겠다.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마다 다른 거고. 맞아요. 네. 그렇게 진짜 나이 차 많이 나서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요. 하지만 사연자분이 만난 이 9살 연상의 오빠는 나이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근데 나는 이 남자도 생각 없지만 나 이 아는 언니도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 21살인지 30살인지 개바지. 소개팅을. 이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21살 때는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는 나이 차가 위로 훨씬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말 21살한테 30살은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러니까요. 아저씨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여기 사람들이? 심지어 이 남자분이 뭐 동안도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말 21살 와 정말 아저씨거든요. 네. 네, 그 나이 때 보면은 이 정도 이 30살은 이미 학교에서도 대학원을 이미 졸업하고 없어진 사람들이네요. 이 언니가 정말 나이를 얘기 안 해주고 소개팅을 시켰다면은 이 언니는 이 아는 언니는 뭐 이제 뭐 저당 잡힌 게 있겠죠. 정말 뭐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연자분을 한번 소개팅을 시켜준 거다라던가 진짜 뭐 책 잡힌 게 있어서 그렇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노매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또 사연자분이 겪는 일들. 나이가 차이가 많이 있는 연상을 만나다 보면은 결국은 결혼으로 가요. 그치. 얘기가. 그치. 얘기가 결혼으로 가고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들이 부모님을 꼭 포기하는. 우리 엄마 만나보지 않을래?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인사하지 않을래?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솔직히 이거 물어봐도 되게 불편해요. 그치. 이거 거절하기도 되게 짜증나고 그치. 그렇다고 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치. 심지어 이 9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남자친구분은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로 차라리 무슨 서울 되게 그냥 깔끔한 레스토랑에서 만나던가. 그래. 가든. 굳이 산속 가든에 어머님이 하시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왜 굳이 산속까지 데려가냐고. 택시비가 지금 더블 나와도 지금 얼마 나왔을지 모르는데 지금 도망쳐 나오기도 힘든. 왜 그런 데를 데려가시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이 그 부모님의 특히나 어머님의 이 사고 방식이라던가 애티튜드 너무 별로였죠. 남자친구분의 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뭐 이 남자가 뭐 보고 배운 게 거기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배웠겠죠. 잘하면서. 맞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러분 연애할 때도 본인의 행동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배운 게 집에서 행동했던 것들이 연애할 때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결혼할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어느 순간 부모님한테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막 인사하러 다니고 인사하러 가고 서로 뭐 부모님이랑 뭐 교류가 잦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보입니다. 보이면은 이게 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서로. 네. 예. 그 윤 PD는 뭐 이런 경험은 많이 없죠? 부모님을 만난다거나 뭐. 부모님은 그냥 한 번 만났던 적 있어요. 한 번? 졸업식에서. 그거는 합의가 된 거였나요? 그때 만났던 거는? 네. 준비된 상태로? 네. 각오하고? 네. 솔직히 어땠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저 원래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족 4명이 나 혼자니까 아무리 남자친구가 저를 챙겨준다고 해도 이게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도 그 아버님이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술을 잘 마신다며.
소주 6병은 아니지만 네. 소주 화요를 계속 주더라고. 화요를. 그래도 향이 좋은 고급 술을. 네, 화요를 계속 주시더라고. 아, 그 자리에서. 네, 그래서 화요랑 맥주랑 섞어 먹어보겠니? 이래가지고 좋다. 그래서 섞어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잘 먹어드렸습니다. 진짜 마탱이 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괜찮았어요? 네네네. 오, 세게 달리셨네.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셨죠. 술 잘 마셔서. 네.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 막 저희가 그때 밥을 먹으러 간 게 졸업식 끝나고 호텔 뷔페에 갔었어요. 네네네. 뷔페를 선택한 이유도 자리를 계속 뜰 수 있어서 잠깐의 숨을 쉴 수 있는 그 공백을 하기 위해서 제 남자친구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육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좀 다잡고. 그래서 도는데 자꾸 저한테 그 킹크랩 그 대게를 자꾸 저한테 발라주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오. 매너 되게 스윗하시네.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배불러가지고 많이 못 먹을 것 같았거든요. 네네네. 계속 놔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귓속말로 야 네가 좀 가져가. 야 네가 좀 가져가. 이렇게 했는데 걔가 그 가져가서 먹었는데 저한테 자꾸 놀 때마다 없어지니까 나 잘 먹는다고 또 좋아하는 거야. 되게 점수 잘 땄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그냥 추억이 돼버렸지만 이제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네.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생기죠.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그 가족들 사이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그 환경. 생각해보니까 나는 여기 그 고모네 가족도 만났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고모님? 고모님은 뭐?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귄 지 한 1년쯤 됐을 때 오빠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을 당해서 상가집에 갔다가 근데 제가 그때 그날 학교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수업이 3시쯤 끝나가지고 갔더니 한 4시쯤 이 정도 됐거든요. 손님 많이 없으셨겠네. 한 명도 없었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 번씩 인사하는 거지 뭐. 한 명도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사귀는 걸 오픈한 상황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인사하러 왔어요가 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너 혜윤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아유 귀엽네 막 무새야 귀엽네 무새. 근데 그렇게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귀엽네 무새가 뭡니까? 아니 귀엽다고만 해요. 귀엽다고만 해요. 그래서 먹었어요. 밥을 먹는데 그 가족들이 그 장례식장에 계속 퍼져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 곳에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눈빛이 너무 느껴지는 거야. 모이진 않으시고 그래도 너무 다행이네.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야, 나 지금 동물원 원숭이 같은 느낌이다. 빨리 먹고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해서 먹고 나갔죠. 근데 인사하고 나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네, 또 어려워요 사실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근데 뭐 어쨌든 조문은 해야 되니까 조문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이제 와서 그 오해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 가족들이라 모를 수 있는데 정말 바깥 사람이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걸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센스 있게 해야 되거든요. 저도 굉장히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에 정말 제대로 인사를 가서 떡국을 제가 떡국 얘기 했었나요 여기서? 나만 알지. 윤 PD는 아시겠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정말 작정하고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새해 즈음이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쪽 부모님께서 떡국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떡국을 정말 안 좋아하는 음식 중 정말 웬만한 음식 다 잘 먹는데 떡국을 진짜 잘 못 먹어요. 잘 못 먹는데 마침 또 떡국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 당시 여자친구가 내가 떡국을 안 먹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왜 일단 가서 인사드렸는데 이미 불편한 상황인데 밥이 떡국이 나왔어. 근데 내가 당황스러운 거야. 왜 떡국이 나왔지? 나 떡국 잘 못 먹는데 어떡하지? 약간 속으로 막 이제 막 혼란스러운데 먹어야 되잖아. 한 그릇 먹었는데 또 그거 어머님 너무 맛있습니다. 한 그릇 더 주십시오. 더 먹게. 더 먹게. 주십시오. 남은 거 주십시오. 그래서 2그릇을 거의 꽉 먹고 이미 저는 이제 멘탈이 나가 있는 거죠. 떡국을 막 거의 목 끝까지 먹어놓고 뭐 하는 거지?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이제 근데 이미 뭐라 그래야 되지? 여자친구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자기 집에 왔고 엄마 아빠 보고 인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그냥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상황 자체만 일단 즐기는 거야, 여자친구는. 내가 뭐 떡국을 억지로 먹는 것 같은지도 모르고 내가 원래 떡국을 싫어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럴 수가 있나?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지. 이게 내 나와바리에 낯선이가 오는 건데 그 낯선이를 더 신경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 게 낯선 곳에 왔으니까 배려해 주려는 사람이 있고 나는 편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잘 걸으셨네요. 아니면 어쩌면 선배님을 시험해본 걸 수도 있죠. 아니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니 떡국을 싫어하는 걸 아는데 떡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아직까지 두고두고 좀, 좀 마음에 좀 남긴 하는데 시험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얘가 그렇게까지 참는지 참고 먹는지 아니면은 드러내는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떡국으로 나를 테스트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았어요. 물론 저도 결과적으로 그냥 에피소드로 하나 남게 되었지만 그냥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권하지도 말고 정말 진짜 서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남자분은 심지어 나이도 9살이나 어린 여자친구한테 이 정도의 행동을 했다는 거는 왜 그동안 사귀었는지 저는 잘 궁금하고 거의 2년을 그래도 사귀신 것 같은데. 아니 난 이거 맨날 만나자고 하는 것도 또라이 같아.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이 없는 사람인가 봐. 어떻게 4시간을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지? 근데? 아니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거의 뭐 출근하듯이 온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이 사람은 제 생각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 남자. 그러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사연자분이 전부였을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 인간관계 너무 싫었대요. 저도 너무 싫죠. 너무 싫은데요. 저도 늘 연애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너의 활동, 너의 생활, 너의 사회생활 다 지켜라. 나는 괜찮다. 내가 좀 나중이 돼도 된다. 어떨 땐 내가 2순위, 3순위가 돼도 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집착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 시험 준비해야 돼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게 이미 여기서부터 생각했겠죠. 얘는 시험을 왜 봐? 어차피 나한테 결혼하면 끝인데. 그겁니다. 얘는 그냥 나랑 결혼하면 되는데 무슨 시험 준비로 왜 나를 못 봐? 약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진짜 개 금수저에 그냥 팽자팽자 노는 사람이면은 그래 그 사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신경 써. 일단 이 정도는 에바지. 일단 월급 얘기 뺍시다. 아니 에바잖아요. 서로의 원무 환경은 모르니까 일단 월급 얘기는 빼고. 아니 워라벨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제 업무 이제 근무 네네네. 시간이 적어가지고 이제 자주 만나자고 하신 걸 수도 있겠죠. 본인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죠. 업무 환경이 좀 널널하고. 하지만 이 여자친구분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 여자친구분은 자기의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것조차 존중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이거 같이 만나겠습니까? 윤 PD 이런 건 어때요? 그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정말 결혼까지 생각을 해. 근데 남자친구가 되게 계산적이야. 결혼할 때쯤 되니까. 우리의 경제 상황, 너의 월급, 나의 월급,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가 훨씬 나은지 아니면은 괜찮아, 우린 좋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냥 결혼하자. 이게 좋은지. 신경 써야지. 그래도 다 따지는 사람이 나요? 따져야죠. 다 따져야 너무 계산적으로 비춰져도. 너무 계산적 어느 정도야 봐. 혜연아 너 지금 자산 상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고 지금 우리가 부모님한테 도움을 못 받지만 내가 이 정도 모아놨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2년 뒤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접근해. 거의 재무제표자 재무제표만.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제 회사에서 대출 얼마 받을 수 있냐면 내가 계산해 볼게. 연 이율 대출 이렇게 네가 받고 내가 받고 우리 혼인 신고해서 신혼부부 주택 들어가서 어디 잡고 위치는 여기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근데 하지만 네 월급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이게 난지 그래도 우리 그래도 일단 하자. 어떻게든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네. 우리 어떻게든 될 것 같아가 그 첫 번째랑 너무 차이나? 자산 환경이? 자산 환경이? 그게 중요하거든. 자산 환경은 비슷해. 근데 둘 다
막 강남에 15억짜리 사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둘이 열심히 해야 돼 어쨌든. 아유 강남은 생각도 하지. 그러니까 둘이 막 너무 풍족해서 그런 고민 안 할 수준은 아니고 둘이 막 열심히 일해서 처음부터 잘 시작해서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야. 전 뭐 늘려가도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늘려가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결국 제가 개선할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윤 PD가 더 생각을 하고 남자친구가 그냥 우리 그냥 일단 하자. 아니 그러면은. 일단 너 이 새끼도 비트코인을 이제 너 가만 까봐 막 이렇게 너 이 새끼 삼성전자에 네 재산 다 건 거 같은 느낌인데 일단 열어봐 계좌 이런 느낌으로. 아 결혼할 친구한테? 네. 이 새끼 너 다 까봐 이런다고? 너 이 새끼 너 심상치 않아 와서 까봐. 사람을 써 그럴 거면 그냥 뒷조사를 해 사람을 써서. 자기가 뱉으면은 이제 이해해줄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불도저처럼 들이미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네네. 원래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었어요. 네. 그런데 결혼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한번 헤어졌었습니다. 1년 정도. 근데 남자가 먼저,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같은 시험을 준비했었고 남자가 먼저 됐고 1년 후에 여자가 같은 시험을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1년 동안 커리어가 더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커리어에 맞는 어느 정도의 연봉이 모아둔 돈이란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자분보다는. 그렇죠. 뭐 어쨌든 1년 먼저 시작했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다시 시험을 붙고 나서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네. 둘 다 직업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같은 걸 준비했고 공통사가 맞으니까 결혼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겠죠. 보통 결혼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취직도 하고. 근데 결혼식장 뭐 이런 거 다 알아보려고 이제 결혼식장을 예약하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유독 몰아붙이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가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집을 이제 좀 집도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카페에 갔는데 남자가 갑자기 사실은 뭐 나한테 말하는 거라고 치면 사실은 혜윤아 내가 모아둔 돈이 별로 많이 없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공부 시험 준비할 때 뭐 모아둔 돈도 까먹고 뭐 그런 데서 조금 빚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뭐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초반에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는 뭐 정당한 거니까 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되는데라고 했는데 내가 너보다 대출 한도가 낮을 것이다라고 그 남자가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여자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1년 더 이 직업을 시작했는데 직종도 비슷하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법인 같은 데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치. 더 적은 걸 말하니까 이상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 만난 그 헤어졌던 그 1년 그 기간 동안 뭐 정확히는 말하지 않지만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에 투자 실수를 했구나. 네, 그런 데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걸릴까봐,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예약하면은 얘가 모를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엄청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거는 자칫하면 사기 결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밀어붙인 놈들은 믿을 수가 없다. 경계한다. 네. 아니 그런 사기꾼은 아니더라도 사기꾼은 아니더라도 정말 좋아서 혜연아 나 믿고 우리 하자. 그 남자도 좋아했었습니다. 물론 좋아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그거는 사기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 숨기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는 편하게 하되 정말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신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현실이기 때문에 많은 걸 더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연자분이 겪었던 가치관의 차이 생각보다 연애할 때랑 결혼 준비할 때랑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이 사람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 깨지잖아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평소에 못 봤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만약에 정말 결혼을 염두에 있다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평소에 좀 대화를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본인의 가치관을 서로 좀 공유를 하고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나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렴풋이 남자분이 결혼을 원했다는 걸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좀 더 나는
물론 합의는 했겠지만 뭐 졸업하고 직장 가지고 그때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는 했겠지만 남자친구는 이렇게 조급하게 똥볼을 찰 정도였다면은 네. 충분한 대화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남자는 뭐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이입니다. 솔직히 뭐 나이 차를 네. 떠나서 그냥 그 걸을 남자를 걸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건지 답답하네요. 연애를 시작하신 것도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30살이 21살을 만난 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만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지. 물론 그런 남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냥 그런 얘기가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모를 때 사겨라. 그러니까. 뭐 정말 복학생 선배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농담이랍시고 뭐 야 모를 때 신입생 빨리 야 우리도 소개팅하고 미팅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모르지 않아요. 다들 알 거 다 알고. 예. 윤 PD님은 그렇다면은 만약에 다음 연애에 네. 정말 괜찮은 연상을 포착한다면 네. 사귀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35살까지는? 올해 기준으로? 35은 진짜 좀 많은 느낌인데. 이게 정말 만났을 때는 체감이 안 나더라도 숫자로 듣거나 어디 가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체감이 확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7살 어린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예를 들면 자기 친구들을 만나러 가. 여자친구 친구를 만나러 가. 근데 뭐 커플 모임을 간다? 그러면은 형님. 난 너무 싫단 말이야. 난 너무 싫어. 근데 여자친구 같이 가재. 그러면은 이게 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 막 내가 밥을 사야 될 것 같고, 그치. 내가 술을 다 내야 될 것 같고, 그치, 약간 그치. 그런 부담감도 있을 뿐더러 소개할 단계부터 오빠 지금 뭐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나랑 좀 나이 차 있어. 뭐 몇 살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순간 이게 내가 뭐 나 당당해도 되는데 사람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그런 커플 모임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좀 쉽지는 않아요. 사실 나이 차 많은 연애가. 사실 뭐 저는 또래를 만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물론 또래를 만나는 게 가장 편하긴 해요. 네. 예, 그 공감대도 많이 챙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35은 쉽지 않은데요. 35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바로 또 결혼하자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쨌든 이거를 아무래도 2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20대 초반 분들은 절대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하셔도 되는데 또래들 많이 만나보시고 네. 예, 주변에 또래들 많이 만나보시고 보통의 관심사가 같고 자기와 비슷한 세대를 겪은 사람들과 일단 연애를 충분히 해보시고 나서 저런 좀 성숙한 남자 근데 대부분 미성숙해요. 맞습니다. 저런 좀 나이 좀 있고 사회생활을 겪어본 성숙한 남자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만나도 되는데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대부분 미성숙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린 친구를 안 만나죠. 대부분 미성숙합니다. 네. 대부분 미성숙하고 대략적으로 서로 정신 연령대가 비슷하니까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20대 초반이시라면 여러분들 주변에 그 자기 비슷한 또래에 괜찮은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 만나세요. 끼리끼리 좀 만나세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네. 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원 조교 오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학원 조교 이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나이가 저희랑 꽤 그래도 차이 나는 편이잖아요. 기본 막 4-5살 이제 쫙 나버리죠. 4-5살이 뭐야. 막 다 내가 1-3이었을 때 그 사람들은 07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 07, 08이었거든요. 그럼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나보다 후배인 애를 소개시켜주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저는 이제 먹금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십시오. 생각보다 많고 네. 남자분들도 예를 들면은 그래요. 그런 환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정말 신입생들이나 어린 친구들 연애하고 싶다 막 이런 환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런 표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책입니다. 예, 주책이에요.
좀 그냥 또래들끼리 일단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찾으세요. 주변에 또래 중에 찾으세요. 네. 예, 찾으시고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 찾으실 수 있어요. 윤 PD도 이제 28인데 너무 입에 안 부는데. 네. 28인데 네. 뭐 당장 뭐 연애가 필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네. 이제 어쨌든 2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본인의 연애관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새해가 되면서? 없습니다. 뭐 어머님은 연애를 하고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엄마랑 1월 1일에 밥을 같이 먹는데 네. 엄마가 혜연아 너 올해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가지고 체력을 기를 것이다. 그래요. 중요하죠. 그리고 취미를 더 만들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엄마가 그래 뭐 이렇게 먹더니 연애는 올해 계획이 연애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 연애를 지금까지 뭐 하라고 뭐 말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없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못소리라고 생각해. 아 맞다. 집에서 얘기를 잘 안 하지. 우리 엄마 날 못소리라고 생각해서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입을 뗀 거죠. 올해 계획 연애는 없니? 연애 고민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 연애는 없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안 세워도 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나는 어차피 안 세워도 결국 만나면 만날 수 있다고 난 생각한 거고 근데 우리 엄마는 혜윤이가 진짜로 안 만날 생각이구나. 그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오해를 풀어주세요 그럼. 아니 근데 뭐 지금 와가지고 나 연애 졸라 오래 했어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히스토리를 1도 모르세요 근데? 모르죠. 만났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와, 그걸 어떻게 숨겼어요 근데? 뭐 그냥 티가 안 나나? 티가 나기 어렵지 않나? 하긴 저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티를 안 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편이긴 한데 야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 1월 1일 날 그날 저랑 밥 먹기 전에 삼촌들이 엄마를 만나러 와가지고 엄마 동생들이 남동생들 혜윤 근데 꼭 삼촌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만나 혜윤아 너 남자친구는 없냐? 막 물어보는데 혜윤아 나 혼자 살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깔아둔 게 있었구나. 삼촌들이 또 엄마한테 물어본 것 같더라고. 혜윤이 남자친구 안 생겼죠? 그러니까 엄마도 얘가 진짜로 이렇게 하고 온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또 어머님들이 따님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 한 번씩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제 뭐 시집을 보낼 준비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러고 나서 이랬어. 근데 결혼 안 해도 되는데 연애는 하나에 좋은 것 같더라.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아니야. 좋은 것 같더라. 같더라. 그러니까 그 자녀분들이 그 연령대에 진입하고 이제 취직하고 1, 2년 지나면은 부모님들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애하고 결혼까지 가고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시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다 터놓고 얘기하면 가장 좋긴 한데 또 그것도 쉽진 않죠. 누구 만날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다 털어놓기가. 네. 예. 다음 연애는 몇 살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윤 PD님? 모르죠. 좀 한번 좀 예견을 해봅시다. 확실한 건 연하는 아닐 겁니다. 연하를 다음 연애가 연하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럼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대학교 이제 취준생들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사회 초년생은 그래 한 살 차이까지는 뭐 이해해보자. 본인도 사실 사회 초년생. 나 3년 차야. 나 3년 차야.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희 측에서 막내시잖아요. 지금. 막내가 앞으로 10달 더 해야 됩니다. 후배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을 저 혼자 했어야 돼요. 저 꼴을 사회 초년생은 좀 약간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취준생은 사실 제가 잘 못 만날 것 같긴 해요. 취준생은 취준생은 솔직히 잘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동갑도 이제 취준생이면은 동갑인 취준생이어도 잘 못 만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동갑이라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죠.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남자 27, 8도 이제 거의 다 취준생일 경우가 많으니까 쉽진 않겠네요. 동갑도 쉽진 않겠네 그러면은. 네네. 근데 그래도 많더라. 많아요? 주변에 주변에 많아요? 그럼 왜 이렇게 추라이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올해 계획이 없다니까요. 올해 계획에 연애는 확실히 없으신 거예요? 아니 세렌디피티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니까요. 책 앞에 전화번호 써서 꽂아놓으라 그러면 저기 그립도서 누가 마들렌 좀 갖다 주십시오. 저 먹다가 생각 좀 나게요. 당근마켓에 저기 책에 번호 써서 당근마켓에 내놓으라고. 누가 사가게. 안 됩니다. 혹시 이 책의 주인이신가요? 약간 이런. 그거 뭐 영화 있는 건데. 그거 뭐 세렌디피티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거 있잖아. 러브레터가 그런 영화 아닌가? 러브레터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 도서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 세렌디피티도 이제 지폐에 번호 적힌 거, 뭐 비행기 탔는데 이제 면세 샀다가 갑자기 그 지폐가 나와서 이제 비행기를 뛰쳐나가는. 어쨌든 갑작스러운 만남. 급만남. 네, 우연을 가장해서 다가오시면은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라노 연애 조작단처럼 우연을 가장해서 마치 짠 듯이 이거 툭 부딪혀놓고 커피를 쏟는다던가 이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이거 제가 어떻게 세탁비를 드릴 수도 없고 일단 번호를 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릴게요. 뭐 이런 식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 네. 좀 평범한 루트로 웬만하면은 클리셰로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너무 당황스럽게 윤 PD가 또 경계심이 있고 낯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막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가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DM 싫대요. DM 싫고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나 요새? 어떻게 우연을 가장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마스크 써가지고 누가 더운지 알아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목동 주변에 오시면은 지금 한 3시쯤 목동 주변에 계시면은 퇴근하는 윤 PD 만날 수 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출근할 땐 못 봐요. 너무 새벽이어가지고 출근은 안 됩니다. 당분간은 새벽에 출근할 때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뭐 SBS 로비에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던지 지금 앉을 데가 없거든요. 코로나로 인해 다 폐쇄가 돼가지고 서서 한참을 기다리셔야 되니까. 하나은행 들어오시는 척 들어오신다면은 하나은행에서 옆 창구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대출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은 우연치 않게 윤 PD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조만간 펀드 들어가려고 하나은행 갈 겁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뭐라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튼 사연자분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는 거. 본인의 취향이 그렇게 끌리신다면은 막을 이유는 없고 본인도 일부러 거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만나셔도 돼요. 만나셔도 되고 말이 잘 통하고 그러면 되지만 그렇게 꼰대스러움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빠가 할 얘기 들어! 이렇게 나이 차가 많다 보면은 그런 게 생길 수 있죠. 자기가 사회 경험도 더 많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겪어봤어.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 받아줄 수 없다면은 못 사깁니다. 그거 한두 번이죠. 근데 이게 그런 꼰대짓도 처음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은 모든 일에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맞습니다. 이거는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상과 만날 때 이건 사실 연상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만날 때도 다 적용되는 거겠지만 특히나 연상들을 만날 때 가스라이팅 당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충고를 가장한 가스라이팅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를 의심하시고 의심이란 말 좀 그런데 경계하시고 경계할 필요는 있죠. 근데 연애할 때 무조건 이거를 다 경계하고 모든 말을 지금 가스라이팅?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의심하고 하지 말고 너 지금 이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너 지금 이거 가스라이팅. 이렇게 하면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이게 정말 가스라이팅인지 아니면 정말 그 남자가 나를 정말 아끼고 좋아해서 해주는 충고인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거니까 그걸 구분해서 들으시고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선을 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윤 PD처럼 이건 지금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이다. 라고 말하시면은 다음부터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런 여지와 틈만 보여도 너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말을 잃죠. 그 정도면은 그냥 만나지 마세요. 윤 PD가 얘기하는 정도라면은 그 연애는 하지 마세요. 그 남자 만나지 마시고 애초에 그런 남자는 다 거르시고 혹시나 서로 충고를 가장해서 선을 넘지 않는 거 특히나 나이 차이를 이용해서
어줍잖은 충고하시는 거 남자분들도 경계하시고 또 연상 누나들도 좀 경계를 하시고 네. 그런 것들 다. 왜냐면은 뭐 사회에서 뭐 차이가 많은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넓게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예, 뭐 서로 충고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들. 다 같은 이제 인격체인데. 네네네.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 사회생활 뭐 5, 6년 먼저 했다고 네. 큰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충고를 한다거나 지적질을 하시기 시작하면은 연인 관계가 굉장히 안 좋게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그런 거 다 조심하시고 사연자분도 뭐 나이 많은 남자분 계속 만나는 걸 걱정하실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이런 9살 연상이 이런 남자들은 좀 거르시고 네, 나이 차이 문제는 아니고 네. 거를 남자를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20대 초반분들 좀 명심해 두시고 일단은 20대 초반은 예. 아니 저는 사회 초년생도 만나지 마십시오. 20대 초반은 너무 사회 초년생들한테 너무 가능성을 닫아두시는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들은 예. 대학교 내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복학생까지는 그래도 나는 이해해줄 수 있다 쳐. 그래.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예를 들면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 동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복학생 오빠들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약간 나이 차 좀 있는 남자를 오히려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심리는 뭐예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선호하는 게 아니라 네. 복학생 버프입니다. 선배 버프 받는 거예요. 그 무슨 버프예요? 그냥 뭔가 나와 또래인 내 동기들이나 이런 애들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막 이제 졸업하고 이런 애들은 앳된 그냥 기영이 같은 느낌이 그런 게 있어요. 기영이 기철이 같은 느낌이 있다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기영이 기철이 같은 느낌은 사실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성숙함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렇지. 복학생 그 오빠들에 대한 느낌이. 그래. 그러면 이것도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네. 그렇지. 복학생 오빠들도 정신 차리시고요. 그러면요. 물론 복학생 오빠들이 그러니까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그런 오빠들도 있는 반면에 복학해서 막 정신 차리고 막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오빠들 있잖아요. 그치. 그런 오빠들한테 또 끌릴 수도 있죠. 수업을 이제 학년이 여자들은 이제 2학년, 3학년 수업을 듣고 그 사람들도 복학해서 같은 학년 수업 들으니까. 그치. 근데 헐랭해 보이지 않고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왜냐하면 내 또래, 내 동기들 같은 거는 이제 나 이제 군대 가니까 막 살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살잖아. 맞아요. 자기들끼리 시시껄껄대고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럴 때죠. 사실은. 하지만 주변에서도 굉장히 성숙한 친구들, 또래에서도 성숙한 친구들 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되게 좀 깊게 생각하고 멀리 보는 친구들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막 그 나이 차이에 대한 환상, 또 성숙함에 대한 환상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또 연하를 즐겨 만나시는 분들도 그런 환상들 다 버리시고 일단은 자기 세대에 맞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나. 예. 서로 잘 만나야죠. 그런 것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도 뭐 지금 만나고 계신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연애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기억은 다 지워버리시고 예, 다시는 똥차 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런 가든에 가지 않으시기를. 네네. 가든은 더 이상 노노. 가든은 네버.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녹음했는데 빨리 퇴근하셔야겠네요. 지금 저희가 타이머를 지났습니다 맞췄는데. 지금. 뭐 5분 지났는데 뭐. 그럼 3시 땡치고 나가시지 그러셨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나이 똥구멍으로 먹었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3년 차는 안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PD가 본인과 비슷한 후배를 받아서 한번 뼈저리게 겪어보시고 이게 선배 노릇이 쉽진 않구나라는 걸 한번 느끼시는 계기가 빨리 찾아왔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도 넘기고요. 빨리 후배분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유PD님 오늘 컨디션 안 좋은데 참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되도록이면은 앞으로는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매주 업로드 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볼게요. 아직은 안 망했으니까. 또 다음 주 19화입니다. 예, 대망의 19화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연이네요. 예. 여러분
기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평범하게 끝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간만에 돌아왔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네, 그래 좀 아쉽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혹시 모르니까 주소 한번 보내주시면은 선물 보내드리고 주소 다 폐기 처분할게요. 네. 그럼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이번 생은 망했어.